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중국이 이 상상도 못할 기상이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젖줄로 불리는 6,300km 길이의 창장, 우리가 양스강이라고 그러죠. 양스강 일대가 이 1961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 그리고 가뭄으로 극심한 용수난과 전력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중부의 쓰촨성과 충칭시에 전력 제한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에 대해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신은 지난 8월 15일부터 20일 전력 공급을 제한했던 쓰촨성은 이빈, 수닝 같은 주요 도시에 대한 전력 공급 제한을 25일까지 연장한다라고 발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1일에는 에너지 위기 경보 단계를 사상 처음으로 이 특별 엄중으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45도의 찜통더위에 사무실에서 에어컨은커녕 전등도 켜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실제로 높은 기온 탓에 한 여성이 슈퍼마켓에서 구매한 생새우가 약 1시간 만에 붉게 익어버렸다. 이런 사연이 전해질 정도로 중국은 지금 이 극한의 더위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8월 13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폭염과 가뭄으로 61년 만에 최악의 폭염 사태를 겪었던 쓰촨과 충칭 지역에 이번에는 갑자기 쏟아진 비로 대홍수를 맞이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30일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며칠 새 중국 남서부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쓰촨성과 충칭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한 이 집중호우도 하루 이틀도 아니라 최소 열흘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대홍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기상청은 8월 25일부터 열흘 동안 쓰촨성 같은 중국 서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에서 10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원래 이 쓰촨성과 충칭시 같은 중국 서부 지역은 이 가을철에 북쪽에서 남한 찬 공기가 현지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하고 만나기 때문에 장마 수준의 가을비가 내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비는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대홍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충칭시는 현재 홍수경보를 발령한 상태고 쓰촨성 비상관리국은 폭우로 인해서 11만 9천 명이 대피했다라고 8월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쓰촨성과 충칭시는 4단계 홍수 비상대책에 나섰습니다. 자, 그나저나 그동안 40도를 넘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갑자기 대홍수 수준의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중국 당국도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중국이 미친 날씨는 이뿐 아닙니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28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6일 밤부터 27일 오전까지 돌풍과 함께 백두산 일대에 많은 눈이 내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최고 2744m 높이인 이 백두산에 해마다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눈이 내리긴 하지만 8월에 많은 눈이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 누리꾼이 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보면 이 손수레 바퀴가 잠길 정도로 눈이 쌓였고 목조 건축물 계단도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또 지난 8월 9일에는 백두산 북쪽의 정상 부근에서 토사와 암석이 쏟아지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이달 초에 내린 많은 비 때문에 지반이 약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9일에는 중국 서부 내륙 분지인 신장 유구르자치구의 에러타이 일대에 첫눈이 내렸고요. 이에 앞서서 한여름인 지난 7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동북부의 헤이룽장성 다싱안링의 누적 강수량 16.8mm의 적설량 3cm에 달하는 겨울에나 내릴 법한 규모의 폭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 기상이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중남부 지역에는 엄청난 폭염이 덮친 겁니다. 그것도 40일 이상 지속됐는데 이는 1961년 중국의 기상 관측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이런 기상이변이 중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장 중류에 있는 쓰촨성은
지난해 중국 국내 총생산의 4.7%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상하이 등의 강하류 지역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극심한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2분기에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쓰촨 지역이 돌연 가뭄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당연히 쓰촨 내에 디스플레이라든지 자동차 배터리 또 태양전지판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될 거고요. 이거는 다른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여기다 쓰촨은 중국에서 수력 발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서전 동송, 그러니까 서쪽에서 발전해 가지고 동쪽으로 보낸다, 이런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 수력 발전량이 풍부한 서부 전력을 수요가 많은 동부 대도시에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수력 발전용 저수량이 작년 40억 톤에서 12억 톤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테슬라 공장 같은 주요 생산 시설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6일 중국의 폭염과 전력난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앞으로 몇 달간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쓰촨에는 지난 24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 전력난으로 빚어진 농업과 공업 생산 차질의 여파로 인플레이션 우려 등 중국의 경제적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는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침체로 그리고 또 늘어만 가는 이 외부 도전 때문에 이미 흔들리고 있는 중국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제한 공급이 쓰촨성을 넘어 다른 제조 허브인 저장성과 장수성 등에도 미치게 될 것이고, 이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이런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짚었습니다. 이번에 이 기상재해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쓰촨, 저장, 장수는 8월 초에 리커창 총리가 중국 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가장 부유한 6개 지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주는 이 경제 충격은 의외로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극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 제한 공급 조치는 이 중국 최대 규모의 쓰촨성 충칭광역시에 이 전기차 같은 이런 리튬 배터리하고 태양광 패널 생산 공장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맥커리 그룹의 레리 후 중국 경제 전문가는 쓰촨성은 중국 리튬의 약 20%, 알루미늄의 5%, 또 폴리실리콘의 13%를 생산한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전력 배급은 이 공급망에 일시적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후에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전자제품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력난이 일부 분야의 생산을 제한하긴 했지만 중국 당국이 지난해 부동산과 빅테크 분야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면서 이 소비자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꺾였기 때문에 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경제를 제약하는 핵심 요소로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베르그푸트케 주중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미 최근 몇 년간의 코로나 통제부터 여행 제한, 그리고 부동산과 기술기업에 대한 단속, 또 내향적 정책, 또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침체 위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제와 기업 활동에 또 한 겹의 불확실성을 추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중국에서 젖줄인 이 창장 유역의 가뭄과 연이어지는 홍수는 이 가을 곡식 수확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국의 경우에 가을 거지는 중국의 연간 곡식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이번 창장 유역의 이런 가뭄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었고, 여기에 이제 곧장 폭우까지 겹치게 되면 대홍수가 오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창장 유역의 농사는 완전히 망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경우에 올해 6억 5천만 톤 생산을 목표로 삼은 중국은 식량 생산량 부족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당국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인 중국 경제가 식어가면서 대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